그래서 안 걸리는 방법이요. 정말 이제 수술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해주세요. 어떡해요? 굳이 따져보면은 보형물을 써서 그렇게 하면은 가슴을 막 요렇게 만져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 모르지 않을까요? 정말 이제 수술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는 솔직히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래도 해주세요. 어떡해요?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고는 하는데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가슴이라는 게 결국은 갈비뼈 위에 이제 유선 조직, 젖이 나오는 그 조직이랑 지방이 막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슴 조직이 있고 이제 피하 지방이 있고 그 위에 피부가 있겠죠. 얘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촉감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방이 훨씬 많은 분이 있고 유선이 훨씬 많은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유선 조직은 조금은 더 단단해요. 지방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래서 지방 조직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확대를 해도 촉감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타고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첫째로는 대흉근보다 깊게 들어가냐 얕게 들어가냐 크게 두 가지인데 대흉근보다 깊게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보형물 종류에 따른 촉감 차이는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만졌을 때 보형물이 다이렉트로 만져지는 게 아니라 내 피부와 피하 지방과 유선 조직과 근육 그 다음에 보형물이 만져지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형물을 만졌을 때는 보형물 종류별로 촉감이 되게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근육보다 깊게 들어가고 내 조직이 충분히 두꺼우신 분들은 보형물 종류에 따른 촉감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요. 이상적인 거는 내 가슴을 만졌을 때의 촉감과 보형물을 만졌을 때의 촉감이 제일 비슷한 거. 그 보형물을 고르면은 아무래도 이질감이 훨씬 줄어들 거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촉감으로 갈 수 있겠죠. 가슴이 없어서 그 촉감을 모르겠어요. 그쵸. 네. 굳이 따져보면은 꼭 가슴뿐만이 아니라 피부 탄력도도 좀 영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피부가 되게 부드럽고 약간 흐물흐물한 느낌이라면은 어떤 분은 피부가 되게 쫀쫀하고 타이트한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되게 쫀쫀하고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엄청 말랑한 보형물보다는 약간은 탱탱한 보형물로 가는 게 이물감이 좀 적겠죠. 반대로 되게 부드럽고 흐물흐물한 분들은 너무 또 탱탱한 보형물을 쓰면 약간 이물감이 들 수도 있고 가슴이 너무 없으시다면은 그런 식으로 뭐 팔뚝이라든지 뭐 이런 데 피부 좀 만져보시면은 약간 그런 촉감을 느낄 수는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보형물의 종류랑 결국 피막이거든요. 보형물의 종류마다 솔직히 피막의 두께가 조금은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멘토 보형물도 있고 모티바 보형물도 있는데 실제로 모티바 보형물의 그 캡슐이 조금 더 얇은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모티바 보형물은 표면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미세하게 약간 우둘투둘하거든요. 근데 멘토나 이제 다른 데 거는 완전 매끈한 거고 그러니까 매끈한 보형물은 아무래도 피막이 조금은 더 두껍게 생기는 경향은 있는데 피막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조금 더 단단하게 만져지는 경향은 있어요.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피막이 두꺼워지는 게 구형구축이고요. 그건 당연히 어떤 병적인 거라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구형구축이 아니라도 피막이 최대한 얇게 생기도록 해주는 게 촉감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피막이 너무 얇다면은 그게 찢어지기가 쉬워요. 피막이 찢어진다는 거는 보형물이 한 위치에 있지 않고 탈출하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탈출해버리면은 이제 뭐 밑빠짐, 옆빠짐 이런 게 생기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 반작용도 있는 거고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 피막의 두께, 가슴의 조직, 촉감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제일 이상적으로 맞춰주면은 아무래도 정말 내 원래 가슴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는 있겠죠. 수술이 예쁘게 잘해줬는데 관리를 잘 안 해주면 또 촉감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물론 이게 수술하는 사람마다 좀 견해는 다를 수는 있어요. 관리 전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누가 틀렸다 맞다는 아닌데 관리가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술적으로 방을 만든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우리 몸을 뜯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 놓으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려고 하겠죠. 보형물이 이 공간을 빵 차지하고 있는 힘이랑 내 조직이 원래대로 회복하려는 힘이랑 누가 더 세냐 그건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형물보다 힘이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더 셀 수가 있어요. 회복력이 좋은 분들.
보형물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딱 있는데 몸이 회복을 하려고 얘를 막 붙으려고 밀어 올리겠죠. 너무 올라가게 되고 모양도 이상해질 뿐더러 또 촉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마사지를 하라 그래요. 밑으로 내려주라고, 보형물이. 그런 식으로 모양도 잡히면은 촉감도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지는 거고, 촉감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담배 막 하루에 막 2갑씩 피고 이러면은 한갑은 괜찮나요? 한 갑도 막 똑같아요. 예, 전자담배 똑같고 한두 막, 피는 괜찮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세하게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작은 어떤 데미지들이 쌓여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신나게 한번 담배 펴보시면 어떻게 될지 뭐 본인이 직접 느끼실 거니까는 담배는 피지 마시고, 예. 그래서 안 걸리는 방법이요. 일단 모양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흉터를 최대한 숨기고 싶다면은 밑절보다는 겨절이 좀 더 유리하긴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본인 케이스마다 절개선을 어디에 해야 될지 다른 거고, 예를 들어 본다면 원래 자산이 조금 있으시는데 자기한테 맞는 보형물을 써서 겨절로 해가지고 후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모를 수 있지 않을까요? 둔감한 파트너라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가슴을 막 요렇게 만져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 모르지 않을까요? 솔직히. 해주실 수 있나요? 열심히 해야죠.